왜 우리나라가 유독 웹툰이 이렇게 잘 되고 작가들도 이렇게 훌륭할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이유로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소재 다양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소재가 되게 다양화됐어요. 우리나라 웹툰이 예,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네.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웹툰을 보고 있는 어떤 그런 계층 중에 나는 뭐 골수 만화 팬이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끔 네네. 굉장히 좀 다양한 주제를 만든 것이 저는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뭐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요일별로 업로드되는 그게 엄청 요일별로도 막 한 몇백 개씩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업로드되는 게. 와, 이렇게 많은 만화들이 있나. 그러니까 컨텐츠 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랭킹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다들 너무나 열심히 스토리를 만들고 계시고 그러니까 1년에 뭐 수백 편 수천 편들이 쏟아지는 어떤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또 재밌고 네네.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살아남으려면 뭐 재밌게 써야 되니까. 예, 맞아요. 소재가 다양하고 예, 또 하나는 예. 뭐예요? 또 하나는 어쨌든 3프로 TV 신과 대화 오늘도 깊이 있는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반도체와 K-팝과 함께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웹툰. 웹툰은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가장 아마 잘 나가는 걸로 제가 얼핏 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오늘 그 얘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파스 엔터테인먼트라는 현재 이제 웹툰에 굉장히 특화된 업체의 대표님 모셨습니다. 김창원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타파스 엔터테인먼트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저희는 지금 웹툰하고 웹소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한국에 있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웹툰 이런 거와 약간 유사한 플랫폼. 그런데 이제 주 사용자층이 미국에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국 사람들 웹툰 봅니까 많이? 요새는 많이 보고 있고요. 네. 사실은 웹툰이라고 하는 것이 네. 단순히 어떤 그런 만화, 디지털 만화, 물론 디지털 만화지만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고요. 네. 이런 어떤 원작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주얼 스토리텔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주얼 스토리텔링. 네, 만화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이 웹툰 원작으로 나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 되게 않습니까? 많죠. 예. 이제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제 사실은 뭐 마블이라든지 DC라든지 이런 곳에서 IP,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스토리 IP라고 얘기를 하죠. 원천 네, 스토리겠죠. 이제 원천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런 디지털 만화라든지 또 소설 이런 방법들을 기존에 많이 썼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누구나 이제 퍼블리싱 할 수 있도록 유튜브처럼 저희가 플랫폼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웹툰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별로 본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만화책에 있는 만화가 폰으로 들어왔다 정도예요. 제가 이해하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나 싶긴 한데 혹시 근본적인 뭐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차이가 많죠. 사실은 기존에 있는 그런 어떤 출판물을 네. 그대로 스캔해서 핸드폰에서 보게 되면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지고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아예 이제 핸드폰 내지는 맞춤형으로. 모바일에 맞게끔 처음부터 생산이 된 그런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뭐 주로 이제 소비를 하는 독자층도 완전히 좀 다르고요. 그리고 소비 행태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뭐 거의 이거는 완전 다른 어떤 그런 종류의 그래요? 미디엄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몇 개 안 봤습니다만 보다가 느낀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보통 위로 올리잖아요. 네네. 화면을 이렇게 위로 맞아요. 이렇게 올리면서 보니까 뭐랄까 이게 긴장감 같은 거를 만화책은 어쨌든 내가 이제 종이로 넘기면서 보니까 한눈에 제 눈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 기대감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긴장감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았거든요. 만화책은 어쨌든 제가 보면서 다음 페이지 전까지는 제가 한눈에 이게 딱 들어오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웹툰은 올리면서 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공백을 주거나 뭔가 이렇게 화면 처리 등을 통해서 약간 긴장감을 주면서 살짝 이제 놀래키는 뭐 그런 효과 같은 거는 웹툰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세로 스크롤 방식이고
그게 이제 가장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모바일에 맞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 뭐 활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핸드폰에서 휴대폰에서 모바일에서 이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그런 책도 읽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모바일에 딱 적합하거나 특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활자 컨텐츠나 아니면 텍스트 컨텐츠도 뭐 기사 한 개 아니면은 뭐 짧은 어떤 그런 챕터 이런 식으로 보통 보는 것처럼 모바일 컨텐츠가 좀 약간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동 중에 아니면 어디 줄 서 있을 때 뭐 한국 같은 경우 지하철 탈 때 이렇게 한 5분, 10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짧은 컨텐츠 이런 것들이 모바일의 약간 특성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호흡도 좀 짧나요? 그 모바일 컨텐츠랑? 일단 웹툰 같은 경우 또 웹소설도 마찬가지인데 네. 호흡이 약간 이렇게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 편을 조금 보고 싶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예전에 이제 저는 만화 이렇게 만화방에서 볼 네. 때 남벌 뭐 이런 게 이제 있었어요. 예, 그럼 막 한 10권 막 네. 혹은 뭐 더 긴 것도 막 네. 50권짜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거는 호흡이 이거보다는 좀 길었던 것 같은 그냥 얼핏 기억은 좀 있고. 네네네. 근데 이 웹툰 같은 경우는 몇 분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한 3분 내지 3, 4분 정도에 거의 한 에피소드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 네, 맞아요. 그런 그래서 느낌. 연재형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 편을 좀 보고 싶게끔 만드는 네네. 그게 이제 스토리텔링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를 좀 풀어가는 방식도 조금 이제 웹툰이랑 기존 만화는 좀 다를 수는 있겠군요. 맞아요. 예. 네. 저는 이제 또 야한 만화를 좀 몇 개 웹툰을 좀 봤는데 네. 그 긴장감과 기대감을 네. 이끌어내는 건 정말 맞아요. 기술자들이더라고요. 예, 다 거기서 끊는. 여튼 그런 웹툰들이 이제 많은데 웹툰 저는 이제 사실 본 게 그 웹툰으로는 그 무슨 옛날에 천리마 상회인가 마튼가 하여튼 뭐 그런 거 하나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제목을 밝히기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웹툰들이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드라마화가 많이 돼가지고 웹툰이 예 맞아요. 그래서 드라마화가 된 뭐 이태원 클래스 같은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네네. 아니면은 산의 맞선 네. 얼마 전에 이제 넷플릭스 통해서 네. 이렇게 전 세계로 다 유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들이 사실은 다 웹툰 원작이에요. 그래서 실제 웹툰 안 보셨더라도 네. 아마 그런 드라마는 많이 접해 보셨을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 웹툰은 그 소재가 네. 얼마나 다양합니까? 소재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것도 약간 다른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 종이 출판 만화 같은 경우는 뭐 DC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블, 그러니까 슈퍼히어로 맞아요. 네. 근데 슈퍼히어로 장르가 사실은 영화라든지 어떤 게임 캐릭터 만들기는 되게 좋아요. 사실은. 그렇겠죠. 예, 굉장히 훌륭한 장르인 거는 맞고요.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어벤져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그 너무 잘 되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장르인 건 맞는데 그 장르 밖엔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소비하는 계층도 약간 쉽게 말하면 40대 중반 정도의 남성층이 이제 주를 좀 이루는 것 같고요. 근데 웹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젊은 여성층이 사실 주를 이루거든요. 소비가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맨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들이 네네.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보통 이제 과거에 우리 만화책들 보면 이제 뭐 히어로 뭐 이런 거 있고 이제 스포츠물들이 좀 많았던 네.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좀 폭력성이 좀 셌던 그 친구들 아니면 네. 약간 좀 SF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뭔가 도저히 이건 뭐 영화로 구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제 만화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뭐 드라마화된 거 이런 거 보면 정말 그냥 무슨 직장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장르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를 만화로 하네. 네.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만들기가 쉬운 컨텐츠를 만들기 쉬운 그런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영화 만들기도 쉬워요. 웹툰이. 뭐 영화에 비하면 쉽죠. 물론 그죠, 네네. 예, 소설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네. 훨씬 또 제작의 어떤 코스트가 많이 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를 한 편을 찍는다라고 하면 네. 뭐 정말 수천억까지도 들 수 있는 예산이 이제 그렇지만은 웹툰은 그거에 뭐 몇십 분의 1, 몇백 분의 1로 웹툰 시리즈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리지널 원천 IP를 네. 구상하고 그것을 약간 비주얼한 형태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 흔히 이제 스토리보드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네. 실은 영화를 만들 때에도 스토리보드를 따로 작성을 보통 많이 하세요. 아, 스케치를 이렇게 막 해갖고 맞아요, 하시죠. 예. 맞아요. 근데 웹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토리보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미 이제 비주얼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원천 IP를 만들기 아주 좋은 그런 네네. 미디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에 그러면 제일 큰 뭐 수익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그 웹툰 보는 사람들이 얼마씩 결제한 이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화를 통해서 받는 어떤 수익 이런 게 훨씬 더 큰 겁니까? 네.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직접 결제를 하고 네. 보는 그 매출이 훨씬 높고요. 네, 근데 가면 갈수록 저희는 어떤 그런 2차 창작이라고 하죠. 네. 그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라이센싱 같은 쪽, 네. 그쪽 2차, 3차 산업의 어떤 IP 그 매출이 더 네.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마블이나 DC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출발점은 이제 그 전통 만화 출판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그런 실제로 정말 만화 책을 팔아서 얻는 그런 매출은 뭐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0.1%도 안 될 것 같고요. 아, 그 정도예요?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네. 훨씬 더 큰 매출을 영상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쪽에서 벌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가면 갈수록 어떤 이런 IP를 활용한 어떤 그런 매출 쪽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네. 근데 현재는 이제 1차적으로 결제하는 어떤 그 비중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지금 사업을 현재 하고 계시잖아요. 네. 왜 미국에서 하신 거예요? 일단 제가 미국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창업을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이게 한 2012년, 13년 그 정도였어요. 12, 13. 네. 그때도 웹툰이 이렇게 막 있었나요? 그때 완전 불모지였죠.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네.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모바일 컨텐츠가 엄청 뜨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휴대폰에서 모바일에서 네. 콘텐츠를 다 보지 않습니까? 이게 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이미 그때부터도 사람들이 어떤 그 모바일 콘텐츠 많이 보고 있었어요. 유저들이.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대중교통도 조금 사람들이 안 이용을 하고 예, 지하철 버스에서 봐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진짜 놀라운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1인당 미국에서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이 4시간이었어요. 12년? 예. 근데 그렇게 이거는 많이 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평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인당 평균 4시간씩을 TV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시장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콘텐츠가 굉장히 불모지였어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 아이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모바일 콘텐츠가 확 뜨고 있었고 그때 당시 저는 구글에 다니고 있었는데 구글 본사에. 근데 구글 본사에서 이제 또 창업을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야로 창업을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 모바일 콘텐츠가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콘텐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자 그런데 모바일 콘텐츠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콘텐츠는 조금 더 짧고 좀 되게 이렇게 연재형 에피소드 이런 특성이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되게 비주얼한 어떤 것이 결국 그 비주얼 스토리가 모바일 스토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뭐 인스타라든지 아니면은 뭐 핀터레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정도 나왔던 어떤 서비스들인데 결국 다 이미지로 스토리텔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미지 또 비주얼 스토리텔링하고 이렇게 짧은 연재형 이런 스토리텔링이 뭘까라고 봤더니 결국에는 웹툰이 한국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저희가 좀 받은 거죠. 그때는 이미 한국에서는 웹툰이 그래도 꽤 보편화가 됐을 때였군요. 맞아요. 12, 13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아직 전혀 불모지였고. 네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웹툰을 만약에 본다 치면 한국 웹툰을 그대로 갖다가 뭐 번역해서 갖다 놓으면 이게 뭐 좀 정서도 좀 잘 안 맞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일 뿐이지 다 저희는 미국 회사다 보니까 그 현지에 있는 현지 작가들만 데리고 이제 사업을 했어요. 미국 작가들 데리고. 미국 작가들만 데리고. 그래서 초반에는 거의 이제 그렇게 하다가 최근 들어서
한국 컨텐츠들을 저희가 좀 번역해서 올리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예,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은 너무 한국적인 것들 말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웃을 수 있는 이런 건 좀 어려워요. 그렇겠죠. 네, 뭐 정치 뭐 풍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게 안 먹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계를 좀 새로 만드는 거 이게 그 흔히 저희가 판타지라고 하죠.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만국 공통으로 통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그 판타지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어 있고 새로운 어떤 세계를 만드는 어떤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잘 되는 것들이 미국에서도 잘 되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혹시 제일 잘 된 한국 네. 작가가 그린 웹툰이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산의 맞선. 그럼 예를 산의 들면, 맞선? 예. 비즈니스 프로포절이라는 제목인데요. 뭐 로맨스예요. 그거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네. 그러니까 로맨스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여성향. 알콩달콩 뭐 이런. 네네 맞아요. 그런 컨텐츠가 사실 미국에 상대적으로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 드라마도 굉장히 요새 인기가 많은데 네. 저도 이제 물어보죠. 한국 드라마 왜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 되게 조금 전에 못 봤던 것 같고 되게 새롭고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그림도 어쨌든 한국 사람 얼굴을 이렇게 아마 그렸을 거 아니에요, 대체로. 좀 그렇죠. 네.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 보고 막 네. 어색하거나 이렇지는 않은 모양이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네. 왜냐면 사실 한국 드라마도 인기가 있고요. 그죠? 그렇습니까? 산에 맞선.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작년이죠. 2021년. 네. 2021년이었나요? 그 우리 이제 TV 드라마 중에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 예.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가장 인기 있었던 TV 드라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수를 생각을 해봐도 BTS가 가장 인기. 네네네네. 근데 이게 그 특정한 어떤 그런 뭐 에이시안 아메리칸만 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전체 미국에서 봤었을 때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가장 인기 있었던 TV 드라마도 한국 거. 네, 가장 인기 있는 뭐 가수도 뭐 한국 가수.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멜론 차트 1위가 뭐 예를 들면 뭐 베네수엘라에서 나온 노래인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가장 인기 있는 TV 드라마가 뭐 베네수엘라 TV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접하시겠지만 한국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 들어서는 좀 실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웹툰을 볼 때 돈 내는 거에 대한 저항은 없으니까 우리는 왜 꽤 많았었잖아요. 돈 내는 거에 대한 저항은 다 있는 것 같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어떻게 극복하세요? 극복은 뭐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거는. 네. 그래서 불법 사이트들도 있고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래요? 마찬가지지만 해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다 100%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 사용자들한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씩 혹시 내는 게 뭐 있습니까? 뭐 편당 얼마를 받아요? 아니면 월 얼마 이렇게 받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월정액은 아니고요. 편당 과금인데 이제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웹툰 결제 일어나는 방식하고 좀 방식 자체는 비슷하고요. 300원 뭐 이렇게 내나요? 100원 이렇게 내나? 뭐 500원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것 같아요. 편당. 네. 편당. 네네네. 외국도 뭐 대충 그 미국도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네네네. 짠 돈이지만 어쨌든 그 이제 계속 봐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먼저 그 뭐랄까 코인을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 안에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500원, 500원 이렇게 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20 먼저 결제하고 뭐 30센트씩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 가격은 커런시인 거죠, 뭐. 가격은 그 만든 창작자가 정해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정합니까? 같이 협의를 하죠. 그런데 보통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티어들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창작자라든지 이제 저희가 개인 창작자도 있지만은 이런 스튜디오 형태의 이제 CP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컨텐트 프로바이더들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전문적으로 거기에 이제 뭐 납품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 작가들도 거기에 지금 많이 작품들을 올려요. 맞아요. 웹툰을 그려서. 네, 저희가 지금 작가가 현지 작가 한 8만 명, 9만 명 정도 있는데요. 8, 9만이요? 예. 그렇게 많아요? 꽤 많습니다. 예. 와. 8만 9만 명이 거기에 작품을 올린다고요? 네네네. 그 한국 사람 말고? 네, 대부분 아마추어들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발굴을 합니다. 발굴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처럼 이제 오픈형 모델이 있고요. 이제 그거는 정말 작가들이 이제 저희를 어떻게 보면은 올리는 그런 사이트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작가들 중에서 저희가 이 작가는 굉장히 좀 괜찮다. 어떤 스토리텔링의 어떤 파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있는 분들은 저희가 따로 발굴을 해서 같이 이제 오리지널 작품을 좀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퍼블리셔 역할을 좀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오리지널 IP 형태로 저희 사이트에서도 물론 노출을 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2차 사업 쪽도 푸시를 좀 하고 이런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웹툰 사이트 중에 저 타파스가 제일 잘 나갑니다. 아니 네이버 웹툰인가가 잘 나간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재밌게도 그 한국계 통의 어떤 웹툰 사이트들이 또 잘 되고 있어요. 예. 뭐 있어요 대체로? 네이버 웹툰이 있고 네이버 웹툰은 미국에서도 네이버 웹툰이에요 그냥 서비스명도? 네 맞아요. 예, 웹툰. 웹툰으로 그냥 브랜딩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타파스가 있고 또 여러 다른 어떤 그런 한국계 약간 이런 서비스들이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 회사 뭐 미국 회사는 좀 없고요 많이. 원래 일본 미국이 만화 강국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순위가 훨씬 더 높아요. 아 웹툰만큼은. 네. 웹툰 시장 전체는 지금 어느 정도 저 뭐 시장 규모가 된다 이게 좀 통계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사실 좀 가늠이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툰 자체의 어떤 그런 그 결제 시장도 있지만은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IP 마켓이기 때문에 이제 그 IP 마켓이 얼마나 크냐 이건 너무 조금 큰 얘기라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웹툰 시장이 지금 미국에서 보면 아직도 완전히 정말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아요. 전체 만화 시장 중에서도? 아니요, 전체 만화 시장 중에서라기보다는 전체 어떤 엔터테인먼트 시장 전체 만화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글쎄요, 이게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만화 시장은 대부분 출판이고요. 그 다음에 웹툰은 출판은 전혀 없고 대부분 디지털이고. 근데 기존 DC 마블은 또 이쪽 디지털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완전 달라요. 근데 DC 마블은 사실 미국인들이 제일 좋아할 IP잖아요. 네. 그러면 웹툰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왜 안 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게 기존의 출판 쪽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사실 이게 또 적응도 쉽지가 않고요. 좀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디지털 형태로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에 딱 맞춰져 있지는 않아요. 기존에 어떤 나왔던 거를 그냥 만화책을 그냥 디지털로만 올린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그 훌륭한 IP들 갖고 있으면서 왜 이쪽으로 진출을 안 하는지. 그리고 영화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이미 굳이 이럴 때 잘 파고들어서 완전히 이제 웹툰을 좀 장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웹툰은 어쨌든 뭐 IP로도 이제 커지긴 하겠습니다. 웹툰 자체도 계속해서 성장할 거로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은 미국도 모바일에서 모든 콘텐츠를 다 소비를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영상,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콘텐츠라고 얘기를 할 때 모바일 콘텐츠라고 얘기할 때는 대부분 영상 아니면은 뭐 이미지, 그렇죠, 비주얼 스토리 아니면은 정말 뭐 활자 스토리. 요 범주에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오디오 정도죠. 요새 뭐 팟캐스트라든지 오디오북 같은 것들도 굉장히 뜨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요런 시장들이 다 성장을 하고 있어요.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그리고 언젠가는 뭐 약간 세츄레이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뭐 VR이라든지 아니면 AR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아시다시피 뭐 VR, AR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도래하지 않은 상태라서 사람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결국은 모바일이 되고 있고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은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갑자기 이게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왜 우리나라는 웹툰이 잘 됐을까? 대중교통 때문인가? 근데 대중교통은 일본도 엄청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왜 우리나라가 유독 웹툰이 이렇게 잘 되고 작가들도 이렇게 훌륭할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이유로 좀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소재 다양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소재가 되게 다양화됐어요. 우리나라 웹툰이? 예. 그러니까 참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네.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웹툰을 보고 있는 어떤 그런 계층 중에 나는 뭐 골수 만화 팬이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끔 네네. 굉장히 좀 다양한 주제를 만든 것이 저는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네.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이제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요일별로 업로드되는 네. 이게 엄청 그 요일별로도 막 한 몇백 개씩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업로드되는 게. 와, 이렇게 많은 만화들이 있나. 그러니까 컨텐츠 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랭킹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다들 너무나 열심히 스토리를 만들고 계시고 그러니까 1년에 뭐 수백 편 수천 편들이 쏟아지는 어떤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또 재밌고 네네.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살아남으려면 뭐 재밌게 써야 되니까. 예, 맞아요. 소재가 다양하고 예, 또 하나는 예. 뭐예요? 또 하나는 어쨌든 휴대폰에 딱 맞춘 어떤 그런 미디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이라든지 뭐 휴대폰에서 딱 보기 너무 적합한 그런 모델이고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화가 됐잖아요. 인기를 얻고. 네네네. 그게 또 약간 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붕업시키는데. 붕업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산에 맞선 얘기를 드렸지만 그게 이제 넷플릭스에서 풀렸거든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로 나왔고 그게 거의 뭐 탑 10에 들어갈 정도로 인기를 끌었어요. 산에 맞서니? 네네. 사실 되게 그러면서 좀 만화가 다시 인기를 맞아요. 더 걷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원작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시너지가 들어오는 나오는구나. 그런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그 문화 콘텐츠는 진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렇게 만화나 소설 이렇게 이제 가면 확실히 시너지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예전에 뭐죠? 그 해리포터 그것도 그냥 물론 이제 소설도 대박을 뭐 워낙 쳤긴 했습니다만 또 영화 나오니까 다시 또 안 봤던 애들도 다 그 모자 쓰고 뭐 이거 좀 분장하면서 또 다 같이 또 책 사러 가고 그런 게 또 IP가 되면은 뭐 그 너무 강력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러면 뭐 하루에도 몇백 개씩 계속 올라오겠군요. 그 미국 사이트에도. 그럼요. 네. 타파스는 이게 전 세계 서비스를 하긴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조금 더 소비자들이 많이 집중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는 영어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영어 서비스만. 그러다 보니까 지역은 이제 미국이 가장 많지만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오고 있어요. 트래픽은. 남미 쪽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저희가 남미 쪽이 되게 좀 관심이 가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스페니쉬 언어 사용자가 전 세계 2위거든요. 1위가 중국어고. 그렇겠죠. 그래서 훨씬 더 인구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스페니쉬 콘텐츠는 좀 저희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분야 중에 하나고 또 준비 중에 있고 다만 뭐랄까 어쨌든 영어 콘텐츠로 저희가 좀 메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은 하고 있는 그런 단계긴 해요.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저희도 특히 말씀하신 그쪽 마켓은 너무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영어에서 스페니쉬로 바꾸는 건 사실 한국어에서 영어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네, 맞아요. 또 번역할 수 있는 자원들도 많고. 있고요. 이건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남미가 훨씬 더 시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남미 쪽 분들이 또 그리고 이런 디지털 콘텐츠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돈을 다 내실 거냐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구매력은 조금 떨어져요 아직은. 그죠. 네. 일단은 하여튼 확보만 해놓으시면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100% 동의합니다. 저 좀 주식 좀 주시면 아직 굉장히 여기 뭐 가치도 많이 인정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남미 쪽에 또 작가들이 많으세요. 이 작가들이 많으시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혹시 그 멕시코 TV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멕시코 TV? 텔레문도 이런 것들? 멕시코면 저기 아닙니까? 그 옛날에 천사들의 합창 그게 맞아요. 그게 멕시코 TV인데 그럼 보시면 조금 약간 한국 드라마랑 정서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정서가 약간 좀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도 되게 특이한 요소 중에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남미 쪽에 이제 텔레노벨라라는 문화가 있어요. 텔레노벨라. 채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텔레노벨라. 그렇죠. 채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 장르의 이름인데 그렇게 짤막한 어떤 그런 소설 내지는 그걸 또 드라마화한 어떤 그런 짤막한 것들인데 이것이 사실은 웹소설이나 웹툰의 스토리텔링하고 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그 문법에 친숙한 그런 작가들도 많이 있고 재밌어요. 뭐 한국 드라마도 보시면 이렇게
고부간에 막 대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네네네. 뻔히 보이는 데서 누가 기둥 뒤에서 엿듣고 네.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멕시코도 그래요? 멕시코도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참 재밌어요. 아. 그만큼 작가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작가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는 이제 글로벌 콘텐츠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네. 미국에서도 얻고 있는 것이 한국만의 현상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저는 한국 다음에는 또 뭐 터키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멕시코도 나올 수 있고 이제 글로벌 콘텐츠 시대다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긴 만화는 생김새가 좀 다르고 그래도 거부감이 뭐 훨씬 덜할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판타지 같은 거는 또 약간 아, 그렇죠, 중화시켜서 그렇죠. 그릴 네. 수도 있고요. 보라색 머리 뭐 이런 것들. 네. 아, 이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 좋겠다. 네. 맞아요. 예. 컨텐츠. 나도 웹툰을 좀 한번. 좋은 아이디어 생각해 놓은 건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 하고 싶으면 일단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여기 이제 제가 가입해서. 만화를 그래서 올려야 되는 거죠? 네. 아, 올리시고 인기를 조금 모으셔야. 근데 워낙 경쟁이 또 치열하니까 여기도 8, 9만 명이 그 미국 작가가 있고 우리나라 작품들도 그럼 뭐 우리나라 예를 들면 네.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 웹툰에 있는 거는 뭐 사서 이렇게 거기다 같이 실으세요? 아니면 저희가 번역을 해요. 예, 번역을 하고 아무래도 한국어로 돼 있는 작품들이다 보니까 네네네. 번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번역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문서 번역하듯이 할 수는 없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럼 재미가 없죠. 대화체에다가 또 뭐 약간 뭐 이렇게 슬랭 같은 것도 많을 거고. 맞아요. 예. 아. 그래서 이게 번역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가 있는데 한국 콘텐츠의 어떤 그런 맛을 살리면서 네네. 완전히 이제 현지적인 어떤 그런 걸로 번역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저희의 노하우 중에 하나, 경쟁력 중에 하나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무슨 AI로 번역하거나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논문 같은 아직은 절대 안 AI로 되죠. 되는데. 일일이 다 사람들이 하셔야 되겠구나.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야, 그럼 이것도 돈 많이 들겠다, 그죠? 어느 정도 코스트가 들죠. 예. 예.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수익이 이제 발생하고 네, 맞아요. 부럽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웹툰 작가로 혹은 뭐 꿈꾸는 분들이나 아니면 웹툰 작가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이보다 훨씬 더 큰 시장에서 또 다른 뭐 영화나 드라마화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이 웹툰 컨텐츠로도 돈 벌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겠군요. 맞아요. 네. 저는 작가분들이 조금 글로벌하게 네. 처음부터 생각을 하시는 작가분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만 해도 네. 내가 이제 웹툰이 되었든 아니면은 심지어 뭐 어떤 TV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인기를 얻겠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글로벌하게 갈 거라는 생각 자체는 많이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넷플릭스라는 어떤 그런 채널도 있고 또 타파스 같은 어떤 채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 컨텐츠도 전 세계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날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더 글로벌 오디언스한테 조금 먹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성공하면 평생 그냥 놀고 먹어도 되잖아요. 그럼요. 네. 지금 많이 버시는 분들은 거기서도 수익이 꽤 나죠. 그럼요. 네. 지금 우리나라 뭐 네이버 웹툰에도 뭐 상위 뭐 이렇게 보면 뭐 건물 사시고 뭐. 그러니까 뭐 엄청 버시던데 타파스도 뭐 만만치 않겠죠. 네네네. 대략 회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네. 뭐 저 MAU 같은 게 네네네. 혹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MAU는 지금 한 350만 정도 되고요. 350만. 예. 그리고 그 중에서 대부분은 북미 쪽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주사용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 18에서 24세 여성층이 가장 많습니다. 이건 한번 제가 한번 좀 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맨스 같은 것들 이렇게 스토리 하나 정말 잘 쓰시면 로맨스 IP가 되죠. 아직 사랑 많이 해봤거든요. 그 스토리 쓰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네네. 뭐 이름은 바꾸시고. 뺨 받고 뭐 이런 거 해도 괜찮아요. 그럼요. 미국 사람들도 뺨 맞나? 맞을 수도 있겠지. 뺨 뭐 글로벌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예전에는 진짜 뭐 만화 그린다 그러면 저거 한심한 고생하겠네. 그런 얘기했는데 요즘은 진짜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죠. 네, 그래서 입시 학원도 뭐 많다고 들었어요. 한국은. 웹툰 입시요? 그래요? 부모님들이 작가 지망생 자녀들이 많으니까
웹 소설도 잘 됩니까? 소설도 잘 됩니다. 근데 웹툰은 확실히 뭐 잘 될 것 같긴 네. 한데 웹 소설을 여기 사람들이 뭐 읽나 싶긴 한데 많이 읽어요. 많이 읽어요. 그리고 웹소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활자 미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활자 미디어 사람들이 책을 안 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 텍스트 소비량은 가면 갈수록 엄청 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유튜브 댓글도 다 활자잖아요. 네네. 트위터도 대부분 활자고 또 페이스북도 대부분 활자고 그러다 보니까 활자 콘텐츠에 대한 소비량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이라는 어떤 그런 딱 그런 것을 안 읽는 거지 텍스트를 읽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텍스트가 어디서 읽느냐? 마찬가지인 거죠. 보통 이제 모바일에서 소비를 하는데 그러면은 텍스트 콘텐츠도 모바일에 맞게끔 좀 진화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웹소설도 있고 또 내지는 뭐 그러니까 웹소설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지식 콘텐츠, 교양 콘텐츠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모바일에 맞게끔 나오면 충분히 그 소비층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창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내가 소설 써서 그냥 웹으로 올리게 이게 아니고 그냥 정말 웹소설로 맞아요. 쓰시는 네. 분들도 많이 네네. 계시고요. 저희가 웹소설 플랫폼은 또 따로 있거든요. 레딧이라고. 아, 네네네. 네네. 그 플랫폼이 웹소설 전용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웹소설로 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또 그리고 기존 출판 작가들 중에서도 저희가 섭외를 해서 나는 좀 모바일로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레딧이 통해서 또 퍼블리싱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웹소설도 웹툰처럼 이렇게 기존의 소설을 그냥 화면 맞춰서 이렇게 저 글자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호흡이라든지 뭐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겠군요. 네, 그죠? 절대 안 되죠. 절대 그거는 기존 미디엄을 그냥 잘라서 책 잘라가지고 붙이는 거는 의미 없고. 거의 안 되고요. 예.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 모바일 소설도 좀 제가 쓰고 싶은 게 저 좀 어떻게 좀 작가로 좀 그 소설은 또 쓰시기가 편하잖아요. 네.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치, 그림은 그림은 사실은 네. 뭐 누구나 다 그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소설 쪽이 더 문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 같은 경우는 허들이 없으니까 허들이 좀 훨씬 적죠. 낮으니까 예. 예. 쓰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첫 단락 혹은 뭐 첫 편을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겠군요. 뭐 자극적인 경우도 있지만은 좀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훅인이 딱 될 수 있도록 네. 만드는 것이 그거 굉장히 하려면 좀 중요해요. 자극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반전, 아니면은 뭐 이거는 되게 좀 흥미있겠다. 어떤 도입부부터. 소재가 아주 좀 참신해야 되겠구나.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웹툰이나 웹소설이 이렇게 소재가 참신한 게 네네네. 첫 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사 여부가 달라지니까 일단 소재 자체가 좀 신선해야 되는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 출판 서적 같은 경우는 이제 두껍잖아요. 두껍고 네. 이게 처음에는 막 지루하게 가다가 뭐 250쪽에 정말 반전 나오고 네.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독자들은 거의 개의치 않고, 근데 모바일에서는 그런 것들은 안 기다려주지 통하죠. 않으니까. 기다려주지 않죠. 예. 예. 첫 뭐 한 세 문장 한 단락 이 정도에서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뭔가를 좀 보여줘야 돼요. 그 머리 짜내느라고 그 작가분들도 고생 참 많이 하시겠다. 힘들죠. 야, 근데 여기는 뭐 이렇게 뭐 표절이나 이런 거는 어디 잘 잡아냅니까? 왜냐하면 사실 맘먹고 하면 표절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표절 문제는 그렇게 심하진 별로 않아요.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또 유저들이 독자들이 신고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약간은 표절로 올리시는 분들 자체가 좀 페널티를 좀 입는 거죠. 바로 시장에서 그냥 퇴출이군요. 예, 맞아요. 집단지성으로. 네. 굳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셔도. 네네네.
그러니까 팬픽션 같은 것들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미디어에다가 자기만의 어떤 그런 팬픽션 같은 것들은 만드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표절은 아니고요. 예, 팬심이죠 어떻게 보면. 네네네. 기존에 뭐 있는 작품의 네네. 주인공들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들을 네네네. 집어넣는다 이거죠. 네. 그런 문화는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저 김창원 대표께서는 앞으로 이제 타파스 엔터테인먼트를 어떤 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회사 모델로 이제 키워나가실 예정인지 아니면 뭐 전혀 다른 모델도 상관없습니다만 어떻게 가실 거예요? 네. 저희는 그래서 IP 회사를 회사로 지향을 좀 많이 하고 마블처럼. 있어요. 예. 그런데 IP 회사지만 좀 더 열린 어떤 크리에이터 플랫폼을 좀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뭐 마블이든 아니면 기존 출판사 모델은 이제 직접 작가를 고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똑같은 분들이 지금도 만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몇십 년째 활동을 하고 계신 어떤 그런 상황인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정말 유튜브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어떤 스토리와 또 네. 새로운 작가들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여전히 IP는 중요하다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블이나 DC나 이제 진짜 재미없어졌어요. 저는 이제 만화책은 안 보고 그 네. 영화를 이제 주로 봤잖아요. 네네네. 마블이 한참 이제 어벤져스 뭐 네. 인피니티 원이 뭐 하여튼 네. 쭉 하다가 네. 엔드 게임까지 딱 끝나고 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마블이 완전 다 좀 스피노프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망작. 이게 왜냐하면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전빵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이게 투자가 그만큼 들어갔는데 작품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증된 거 이런 것들만 약간 재사용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헐리우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본 거 같은 거 또 나오고 본 거 뭐 2편, 3편 뭐 스피노프 가지치기라고 해서 네. 뭐 사이드 스토리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 세계관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계관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제 약간 좀 이제 돌아서기 네. 시작했어요. 네. 요즘 흥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조금 좀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것들이 좀 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투자 대비 이제 효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완전 가는. 새로운 거를 시도를 못 하는군요. 여기는. 그게 좀 예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주 재미없어졌을 때 그 진공 상태를 네. 우리 타파스 엔터테인먼트가 그게 바람이죠. 예, 치고 들어가셔서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소재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맞아요. 모르는 이런 것들 많이 영화되고 또 드라마돼서 우리 K 웹툰의 네. 힘도 한번 좀 보여주시고. 네. 네. 타파스 대표님 잘 되시면 네. 또 저희 잊지 마시고. 네. 한번 또 불러주십시오. 네.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 타파스 엔터테인먼트의 영화 하나, 네. 여기 IP 영화 하나, 아니면 뭐 드라마 하나 네. 좀 멋지게 좀 나오는 걸로 한번 네.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신과대화 임해주신 우리 타파스 엔터테인먼트의 김창원 대표님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바로 또 미국 가신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다음에 또 놀러 오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